조갑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8일 새벽 1시입니다. 제가 새벽에 방송을 할 때는 화가 났든지 뭐 긴급 뉴스가 있을 때인데, 이번 경우에는 화가 났다기보다는 너무나 엉뚱한 이야기에 대한 워싱턴 전문가들의 아주 맹폭격이 있어가지고 이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읽다가 보니까 저도 창피하기도 하고, 문재인 정권의 수준에 이게 냉소를 보내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웃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경멸을 당하는 것도 한두 번인데, 특히 권력자가 가장 피해야 될 게 경멸을 당하는 것과 원한을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경멸과 원한을 다 같이 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 이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항상 문제적 발언을 하고 그것을 즐기는 것 같기도 한데, 그 발언을 할수록 한국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은 미국의 전문가들 가운데서는 평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래서 그 발언에 대한 신뢰는커녕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만 되는 이분의 도를 넘은 발언이 지난 4일에 나왔습니다. 한국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옌쉔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은 뒤 비핵화 이전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상황을 전제로 이럴 경우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이 질문에 아주 워싱턴 사람들은 포복절도하기도 하고 좀 의심도 하기도 하고 그런 반응입니다. 우선 이 상황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을 경우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한 다음이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한국이 핵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습니까?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6.25를 종식시키는 건데, 6.25를 종식시키려면은 북한이 저지른 전쟁 범죄를 인정하고 배상도 하고 특히 국군포로 6만 명을 보내고 이런 전후 처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는데 북한이 핵을 가진 상태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요? 미국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국 정부가 그것을 허용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면 몰라요. 이런 공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재인 두 사람이 무슨 망상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이 북한의 군사동맹국인데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면은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위협할 때는 중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중국이 군사동맹국인 북한을 핵으로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상과 공상을 이제 뭡니까? 제곱으로 해놓은 겁니다. 제곱.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비판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일 오전에 1,000여 명의 미 전현직 당국자들과 전문가 그룹 등에 배포한 정보지를 통해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위험하고 도발적이라고 평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인데, 이분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VOA와의 통화에서 미국의 안보 보장 공백을 중국이 메울 경우 한국은 북쪽과 서쪽으로부터 북한, 중국의 양면 협공을 당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주한미군이 빠지고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하면은 한국이 설 자리가 어딥니까? 중국, 북한은 동맹국입니다. 중국, 북한 쪽으로 그냥 자석처럼 끌려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북한 핵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을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아주 불충한 어떤 의도가 있다. 불측한 어떤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로서는.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중국이 한국의 안보를 책임질 경우 오히려 한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을 중국이 지원하여 한국 정부를 붕괴시킬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북한은 핵을 가진 상태에서 한국이 중국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 합세해가지고 한국 먹으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니, 문정인 씨가 그것을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정인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당신이 그런 시나리오는 중국, 북한이 합쳐가지고 한국을 없애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품고 그런 질문을 한 것 아니냐? 이것은 공안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까지 거론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특보가 대한민국을 중국과 북한이 합세해서 먹어치우라는 그런 망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한번 감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핵 우산 제공 논리를 중국의 유일한 동맹인 북한의 핵 공격을 가하는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간주했습니다. 이게 핵 우산이 뭔지를 이 문정인 씨가 몰라요. 이 문정인이라는 사람은 무식하고 위험하다. 이번 평가가 워싱턴에서 평가가 딱 그렇습니다. 무식하고 위험하다. 그리고 무책임하다. 마이크 맥데빗 미 해군 분석센터 선임 연구원은 핵 우산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하다. 이런 곳 북한이 한국의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중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핵우산이라는 게 핵을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핵 공격을 우방국에 가하면 핵 공격을 해준다는 겁니다. 대신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라면은 중국이 북한을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중국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북한이 그렇게 하도록 중국을 가만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중국을 먼저 때리려고 안 하겠습니까? 더구나 북경과 북한은 매우 가깝습니다. 이 맥데빗 미국 해군 분석센터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렵다. 문 특보의 질문을 설득력 없는 아이디어다. 아주 경멸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설득력 없는 아이디어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도 핵우산의 개념은 상대방이 핵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인데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의 비상상황이 전개되었을 때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말이 안 된다. 여기 전문가들의 말이 정말 거칩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런 시나리오를 매우 어리석고 이해가 가지 않는 개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리석답니다. 어리석다. 전략적 이유를 배제하더라도 중국은 자국을 방사능 물질 오염에 노출시킬 수 있는 북한 핵 공격을 절대 감행할 리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북한을 때렸다가 방사능이 중국으로 날아오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그런 핵 공격할 의지가 없으면 그것은 핵우산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핵우산이라는 것은 신뢰관계지 그게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핵 공격을 받으면 중국은 반드시 북한을 핵으로 친다는 확신이 있어야 그게 핵우산으로서 효과가 있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중국이 북한을 핵 공격할 리가 없다는 거죠. 이 군사 전문가들은 특히 핵우산은 장기간에 걸친
신뢰가 쌓인 결과물이지 어느 날 갑자기 주고받을 수 있는 특정 자산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마이클 오 헨론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중국 핵우산은 어리석은, 여기 또 어리석은 이야기 나오네요. foolish, 어리석은 생각이라면 핵우산은 물건이 아니다. 주고받는 물건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나라 병력의 희생 그리고 자국 영토의 위험이 따르더라도 동맹국 방어를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이 뒷받침된 오랜 헌신과 개인적인 외교 끝에 만들어진 공약이 핵우선이라는 설명입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핵우산이 작동할 수 있는 것은 6.25 때 월남전 때 같이 피를 흘리면서 싸웠다. 그리고 한국의 전략적 자산이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 미국으로서도. 그리고 북한이 반인도 범죄 집단으로서 워낙 나쁜 존재다. 이게 다 합쳐져서 핵우산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핵우산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나눌 성격이 아닌데 아마 그 질문을 받은 중국 사람도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아니 속으로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인가, 척부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식한가 하고 놀랐을 겁니다. 이분은 오헨론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우산은 미리 시험해 볼 수 없더라도 제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으로 갑자기 고안해내거나 계약을 맺어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문정인 씨가 한번 들으면은 완전히 어린아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이. 아니면은 그보다 더 이하의 표현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사석에서는.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 핵우산 개념은 충격적이고 위험하다고 평을 했습니다. 충격적이고 위험하다. disturbing and dangerous라고 했어요. 주한미군과 미군 지휘체계에 대한 반대 입장 등을 평소에 지니고 있는 문 교수의 동맹과는 잘 알려져 있고 이번 발언은 거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반영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매우 의심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리비어 씨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을 제거하고 그들의 체제 아래 통일을 달성하려는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에게 한국의 안보와 운명을 맡기자고 제안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또 중국의 핵 역량만을 놓고 봐도 다른 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결코 러시아나 미국과 같은 핵강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핵으로 방어하는데 급급한 정도인데 다른 나라를 한국을 지원해가지고 핵우산까지 제공해준다. 그럴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문정인 씨 여기에 좀 답변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런 발언을 할 것 같으면 하려면은 좀 국방부에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중국으로서는 핵무기를 1000개는 보유해야 핵우산을 제공할 여유를 갖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훨씬 우세한 핵 역량과 재래식 무기를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에게 290개로 추정되는 핵무기 보유량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를 상대하기도 어려운데 290개 정도의 핵폭탄 가지고는 어떻게 한국까지 보호해 줄 수 있느냐. 한반도 전문가들은 특히 역사적으로 또 지정학적으로 중국이 주변국들에 보여온 패권적 야심을 상기시키며 한국은 중국을 방패막이로 삼는 대신 역외의 반대급부를 활용하여 중국의 세력 확장을 막으면서부터 번영의 길을 걸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한국은 중국의 세력 확장을 막기 위해서 한미일 동맹에 의존했기 때문에 지금의 번영을 누리고 있는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이런 비판입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문 교수는 마지막으로 한반도를 침공한 나라가 중국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하면서 이로 인한 파괴와 인명소실은 한국인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충고했습니다. 1.4 후퇴가 왜 일어났습니까? 1950년 통일을 앞둔 한국을 수십만의 중공군이 불법 침략을 해가지고 1.4 후퇴 그 비극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모택동의 중국이었다. 중국 군대가 한족 정권의 중국 군대가 한반도로 쳐들어온 것은 삼국시대 이후 처음입니다. 삼국시대. 그 중국에게 대한민국 운명을 맡기자?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죠. 한국이 존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미국과 한국의 파트너십의 힘과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의 기여 때문이었다. 중국한테 그때 안 먹힌 것은 미국과 유엔 덕분이었는데 이제 그 중국의 안보를 맡기자, 운명을 맡기자.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보호를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는 4대라는 사실을 역사가 한국에 말해주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한국은 중국에 4대를 해야 됩니다. 종이 되어야 합니다. 조선조처럼.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당당한 나라가 되었는데. 이 문정인 씨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얼마나 근사한 나라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북한 정도 수준으로 이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지 참 무슨 노예 근성도 이런 노예 근성이 없습니다. 학자라는 사람이. 이게 학자의 고질병입니다. 머리 돌리는 거 있잖아요. 가상, 공상. 정부 관리는 절대 이렇게 이야기 안 하죠. 베넷 연구원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제재로 한국의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 보장을 제공할 경우 이보다 최소 10배는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정인 특보가 중국 해우산 제공 질문을 던진 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지렛대로 이용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했지만 그것도 아무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한테 통하지도 않는 협박이다. 이런 이야기죠. 수전 손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차관보 대행은 불행하게도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많은 말들이 나올 것 같다며 누구도 당장 동맹을 약화시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또한 중국 해구산 발언은 한미 동맹이 깨졌을 경우를 가정한 교수 특유의 자유로운 발상으로 현실성이 없고 한국 정부의 생각을 반영하지도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네요. 문정인 씨의 발언은 정부 관료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지만은 교수들은 가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탁 비꼬았습니다. 세이모 전 조정관은 미 정부와 의회 그리고 탄핵 국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살아남는 데 매우 중요한 공화당 상원이 주한미군 철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만큼 철수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한미동맹의 근본은 여전히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머리에는 이런 망상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망상이 들어있습니다. 분명히 대북 정책에 김일성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일성파가 영향을 끼친다면 자연히 문정인식의 공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공상을. 그 공상을 현실로 옮기려고 할 때 얼마나 큰 일이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까지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무식하고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이다. 오랜만에
워싱턴에 있는 거의 모든 한반도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문재인 특보를 잘라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같은 취급 당하게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